반갑습니다. 서밋토익학원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요즘 찜통더위 때문에 토익 공부한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요. 특히 8-6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횡설수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8-6 정답과 함께 완벽한 해설을 제공하면서 8-6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결책을 드릴 테니까 8월 토익 시험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31번 문제는 빈칸 문장 속의 동사 is,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접속사 한 개인데 동사 한 개인 개수관계가 안 맞은 문장이죠. 접속사 한 개면 동사를 두 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보기 속의 동사가 announce밖에 없어서 announce를 1초 만에 고른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오답 보기 3개는 동사가 아니라서 다 탈락. 투부정사, 동명사, 동사 아닌 거 알죠? month, 명사니까 안 되죠. 결국 접속사 한 개, 동사 두 개 써야 되니까 동사 announce만 정답. 132번 문제는 APCD 명사 4개로 해석상 적절한 명사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8-6에서 정답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 빈칸 직접 문장 또는 직후 문장에 적혀있는 특정 단어의 동의어 단어가 보기 있으면 정답이다. 직후 문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리더십 하에 디자인 부서가 5명에서 30명까지 디자이너를 확보한 부서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그루 성장시켰다라는 내용이 빈칸 뒷문장에 있었습니다. 결국 디자인 팀의 성장, 확장을 총괄한 것이므로 그로우의 동요로 볼 수 있는 expand의 명사 expansion이 정답. 아시겠죠? 8-6에서 정답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 직접 문장, 직후 문장에 적혀있는 특정 단어의 동의어 단어가 보기 있으면 정답이다. 그로우의 동의어 expand의 명사 expansion을 고르는 문제. 133번 문제는 빈칸 뒤에 of his pieces, 그 사람의 작품들 중에서 빈칸이 그 뒤에 동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have been displayed,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면 동사 앞에 빈칸 무슨 자리? 주어 자리. 그리고 전명구의 한정 수식을 받는 명사 자리.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형용사구로 잘 쓰이고 이 형용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결국 주어 자리로서 명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명사 대신에 대명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가능하죠. 보기 속에 명사 또는 대명사로 볼 수 있는 게 several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several을 1초 만에 고른 문제에 그 사람의 작품들 중에서 several, 4-5개라고 해석합니다. 그 사람의 작품 중에 한 4-5개, 5개 작품들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나머지 오답 보기 3개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명사, 대명사가 아닌 다른 품사들로 들러리로 구성시켰습니다. 134번 문제는 문장 고르기로, 문장 고르기는 직접 문장 또는 직후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직접 문장에서 여러분 이거 오탄 거 아시겠죠? After his도 제가 빼먹었네요. After his retirement,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은 와이프인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와이프인 여자와 함께 도쿄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은퇴하고 나서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은퇴하는 그 디자인 팀장님과 그 사람의 와이프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는 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F는 오탑니다. 탈자 빠져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 디자인 팀장님과 디자인 팀장 와이프 두 분 둘 다가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행복한 미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문장이 제일 좋았습니다. 135번 문제는 ABCD 형용사 4개로 해석상 적절한 형용사를 찾는 문제였죠. 고객님이 구입한 우리 회사 브랜드 제품이 빈칸하다고 생각하시면 make a claim, claim은 complain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complain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complain을 걸라는 말은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불량이면 complain을 걸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30 products, 30 items 하면은 불량품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satisfactory를 넣으면 안 됩니다. 제품이 만족스러운데 컴플레인을 걸어라 이러면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죠. satisfactory에 속아서 틀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36번 문제는 품사를 맞추는 문제로 빈칸 문장 앞뒤를 보니까 빈칸 앞에 purchase, 구매되어진 pp가 보이고 빈칸 뒤에는 from us, 우리로부터 바로 직접 구입한 items, 물건들, 이게 좋았죠. 결국은 purchase, 형용사, ing, ppd의 빈칸치고 형용사 ing, pp를 꾸미는 부사를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치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가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irectly를 1초 만에 고른 문제로, 여러분 아까 파트 5에서 finally 넣기 문제도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비즈니스 부사 4개 기억합니다. promptly, directly, already,
finally가 보기에 있으면 90% 10번 나오면 9번 정답.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은 상단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비즈니스 부사 심화학습했다가 고3 가서 만나면 해석하지 말고 1초 만에 찍으세요. 137번은 문장 고르기로, 문장 고르기는 직접 문장 또는 직후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직접 문장 보니까 이러한 warranty는 AS 보증, AS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AS 보상이 오직 적용되어지는 것은 directly from us, 우리로부터 다이렉트로, 우리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건들 또는 우리 회사가 공식인간 판매점으로부터 구입한 물건들한테만 AS가 적용되어진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뒷문장에서는 이러한 AS 보증은 일상적인 마모나 낡은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앞문장 뒷문장의 키워드가 warranty, AS 보증, AS 보상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137번에서도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클레임을 걸었을 때에 AS 보상이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AS 보상 처리 기준에 대한 문장이 들어간 게 좋았습니다. 그런 문장이 이거밖에 없었죠. 결국 고객님께서 컴플레인을 걸어준, 클레임을 건 거에 대해서 그게 처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원본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 결국 AS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했던지 우리 회사가 공식인간 판매점에서 구입했던지, 두 번째, 원본의 영수증을 제공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warranty가 적용되어진다. 그리고 뒷문장에서는 warranty가 적용되지 않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138번 문제는 전치사 넣기 문제로 우선 빈칸 뒤에 harmful chemicals,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붙어 있었고, 빈칸 앞에 exposure, 여러분 동사 패턴 expose A to B, A를 B에다가 노출시키다, expose A to B라는 동사 패턴을 알고 있으면 동사 패턴상 수반되는 전치사를 명사 패턴에도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결국 expose A to B, 거기서 to를 명사로 바꿨을 때도 exposure to something, to 이하에 대한 노출, 그래서 exposure만 보고 to를 1초 만에 고르는 문제. 이렇게 명사, 형용사, 동사 뒤에 결합되는 전치사 패턴을 알고 있어야지만 1초 만에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은 아시겠죠? 결국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걸로 인해서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이러한 워런티가 AS가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죠. 139번 문제는 원업 빈칸, 전치사 오브드의 빈칸 치고 대명사 넣기 문제였는데요. 일단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덤, it, us, me, 어쨌든 목적격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주격이나 소유격은 우선 탈락시킬 수 있었고요. 대명사 넣기 문제는 대신 받는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앞문장이 보니까 registrant, 컨퍼런스 등록한 등록자들 중에 여러 등록자들이 티켓에 작가와의 점심 식사 행사 입장권이 누락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누락된 registrant, 등록자들 중에 한 명인지 확인해 주세요. 결국은 registrant이라는 사람 여러 명, 물건 여러 개 대명사 뭘로 봤습니까? they, their, themselves로 받아야 되니까 덤이 정답. 전치사의 목적어자니까 목적격 덤으로 받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40번은 이것은 빈칸하다. 빈칸 문장만 가지고 형용사를 찾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this가 뭔지 앞문장에서 확인해야 되죠. 컨퍼런스 당일날 컨벤센터 203에 오셔가지고 오찬 행사 입장권을 받아가세요. 그런 내용이었죠. 이렇게 입장권을 당일날 따로 찾아가는 것이 important,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뒷문장이 또 연결됐습니다. otherwise,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렇지 않다면은 컨퍼런스 당일날 컨벤센터 203에 오셔가지고 오찬 행사 입장권을 만약에 받아가지 않으시면은 고객님께서는, 그러니까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그 입장의 딜레이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맥상 좋았죠. 결국 입장권이 있으면은 바로 그 티켓, 그냥 작가와의 점심 식사 행사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 이 입장권을 미리 찾아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점심 식사 행사 입장하려고 할 때 딜레이, 뭔가 지연되는 거를 예상하셔야 된다. 이게 좋았습니다. 142번 문제는 혹시라도 그 오찬 입장권을 미리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누구한테 연락해 주세요. 결국은 당일날 찾아가라 했는데 당일날 오셔서 찾아가는 거 말고 그 전에 미리 찾아가길 원하시면 결국 티켓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로 픽업이 좋았습니다. 픽업이 오다 가다 들려서 찾아가는 거, 수고해 가는 거.
143번 문제는 ABCD 전치사 4개였는데요. 여러분, 전치사 중에서 출제 빈도 1위 정답 전치사가 for입니다. for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정답으로 한 20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에서 전치사 넣기 문제에서 만약에 for 만나면 잘 몰라도 for를 정답으로 고르면 정답입니다. 우선 range, 여러분 동사 패턴상 range for something for 이하를 준비하다. 여러분 이것도 시험 치기 전에 search, 서미토의 search 영상에서 range for 이라는 동사 패턴을 알아야지만 정답 찾는 문제 search 영상에서 소개했는데요. 거기서 적중했습니다. range for, 동사일 때 for과 결합하니까 명사일 때도 range면 for이 좋습니다. 그래서 range for 이라는 동사 패턴을 근거로 해서 명사일 때도 range면 for로 쓰인다. 144번 문제는 동사 시제를 결정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빈칸 문장만 가지고 시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3명의 출장 뷔페 직원들이 도착한다라는 동사를 넣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앞문장에 그 office party, 애니얼 붙어 있었죠. 연례 사무실 파티가 July 10th, 7월 10일 날 개최되어질 거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 이메일 발신 날짜가 July 2nd, 7월 2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작권이 위배되지 않게 날짜 다 바꾼 겁니다. 결국 7월 10일 날 행사가 개최되는데 지금은 7월 2일이죠. 그러면 7월 2일을 기준으로 7월 10일은 과거 날짜입니까? 미래 날짜입니까? 미래 날짜. 그러면 7월 10일 행사 날에 출장 뷔페 직원들이 도착할 거니까 미래 시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will arrive가 정답. 나머지 오답 보기들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서 다 탈락. 145번은 명사 4개로 토익시험에서 명사 4개, 부사 4개는 원래 방법 없다. 전문 번역 문제다. 145번 전체 내용을 보니까 누군가가 출장 뷔페 직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칸클르 끝나다. 행사 다 끝나고 나서 문을 잠그기 위해서 행사장에 누군가가 한 명이 남아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죠. 결국 더 빈칸은 앞에 annual office party 맞죠? 연례 사무실 파티를 대신 받는 명사를 대야 됩니다. 파리의 동의어로 이벤트가 제일 좋았습니다. 여러분 86에서 정답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 앞문장이나 뒷문장에 적혀있는 특정 단어에 동의어 단어가 보기 있으면 정답이다. 여기서는 앞에 파리의 동의어 이벤트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86에서 동의어 찾기 문제 나온다. 꼭 기억합시다. 자 마지막 146번은 문장 고르기로 문장 고르기는 직접 문장 또는 직후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146번 앞문장이 145번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출장 뷔페 직원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행사 다 끝나고 나서 문을 잠그기 위해서 행사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 146번 뒷문장에서는 if not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중에 한 명이 베이커 씨한테 이것도 저작권이 위배되지 않게 사람 이름 바꿨습니다. 제3자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제3자한테 부탁하기 전에 그 전에 누군가를 딱 지목을 해야 됩니다. 네가 해라. 이 사람이 하도록 하자. 그렇게 딱 지목한 다음에 그 지목된 사람이 if not 만약에 행사장에 남아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자. 그 내용이 자연스럽죠. 결국 나는 네가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결국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이게 이메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행사장에 남아있는 사람을 너로 지목하기 위해서 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였죠. 그래서 네가 이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if not 혹시나 네가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베이커라는 제3자한테 부탁하자. 내가 알고 있기로 걔가 행사 끝날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게 문맥상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더위에 토익시험까지 치고 지금 후기까지 리뷰한다고 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서미토의 채널에서는 정답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정답이 왜 정답인지 오답이 왜 오답인지 면밀하게 같이 분석해서 다음 토익시험에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는 틀리지 않게끔 공부를 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서미토의 채널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8월달에 토익 꼭 탈출하시길 희망합니다.